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많이 힘드시죠? 저도 오늘 보니까 정말 국내장 많이 내렸고요. 그나마 미국장은 프리장 버티고 있는데 음, 조금 더 하락하면 반등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100% 맞진 않지만 뭐 차트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그 다른 지표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 투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나스닥 100을 볼 때, 자, S밴드 시스템에서 그냥 핵심적인 지표, N밴드, 이걸 봤습니다. 그러면, 자, 2020년부터가 아니라 이 과거부터도 다 여기 해당됐어요.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왔으면, 여기 상승장에서 이쪽에서 닿았죠? 그리고, 뭐, 하락 구간에서는 대부분 요 파란색, 하늘색, 형광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 세 개 거의 다 닿으면 또 올라왔어요. 상승장입니다. 하락장 때 말고. 그리고서 쭉 이렇게 상승하다가 대부분 이 근처에서 다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락장 때는 어떻게 됐냐? 과거에도 네, 이 위치, 이 위치 되면 대부분 반등을 한 번씩은 해줬고요.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도 반등을 했죠. 높이의 차이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것까지 100%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여기도 이제 세 번 닿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정도면 그래도 예, 여기 이제 전 고점은 여기니까요. 그죠? 한 번 고점 시도한 것보다는 높이 올라가는 편이고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때 여기 고점 시도했던 것보다는 높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한 번이죠, 한 번. 근데 한 번이어도 뭐는 나온다고요? 이렇게 반등은 대부분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도 한 번 하고 반등. 너무 작긴 하지만요, 그쵸? 어쨌든 다 반등들은 나왔으니까 쇼커버링이든 뭐든 이 반등들이 모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서 다시 큰 반등을 가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잘 참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손절이라는 거 이런 거죠. 빅절이든 그렇고 현금 확보를 위한 손절은 오케이. 그런데 패닉셀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공포에 질려서 던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패닉셀 하실 바에는 여기 버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패닉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빨리 사세요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주가는 움직이니까요. 더 낮더라도 끝난 거 아닙니다. 주식 투자 끝난 거 아니고 그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제가 반등을 이렇게 예상하는 건 위치상도 그렇고요. 결국 나스닥 백이 뭡니까? 네, 나스닥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 있는 100개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입니다. 자, 애플 보면 이게 주봉인데 애플도 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위쪽 밴드 닿죠? 아래쪽 녹색 닿죠? 그러고 나서 상승하고 여기서 아래 닿고 계속 이런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도 급락하고서도 다시 반등. 계속 이런 패턴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자, 고점에서 닿았죠? 근데 요번에는 이 녹색까지 안 왔다는 게 좀 애석한 거예요. 근데 애플은 지금 워낙 셉니다. 워낙 강해서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다가 반등을 다시 해서 여기 20일 이평에 걸려 있어요. 근데 주가가 움직일 때요. 여기처럼 20일을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20일 근처로 간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20일 이평선에 안착했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안착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켜봐서 이게 다시 올라간다면 그래도 대장주인 애플이 버텨주는 거고요. 테슬라도 테슬라도 똑같아요. 여기 그쵸? 근데 얘는 좀 아래가 없죠. 이유는 너무 세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쪽 닿았다가 얘는 이제 20평, 22평 중간선만 이렇게 지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준선 저기 지지하고 그리고 이 N밴드 이상 갔다는 건 뭐예요?
예, 과평가됐다는 거죠. 과매수 구간이다. 많이 고평가됐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20일 이평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안착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가 많냐? 이렇게 반등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러다가 올라가서 예, 여기 21 이평에 안착하면 그 다음에 슈팅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대장주 두 개가 그렇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예, 오히려 그게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자,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도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예, 갈색, 예, 녹색. 얘도 여기는 어마어마한 과평가 구간이죠. 과매수 구간. 이거 테슬라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녹색,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갔다가 자, 고점. 그쵸. 요번에 녹색에 닿았어요. 엠밴드 하단에 닿았다고. 그러면 아마존은 많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서 올라와서 다시 조정받고 21 이평 안착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테슬라가 많이 안 내린 거지 예, 아마존이랑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여기 녹색 근처에 와 있어요. 그럼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 예, 제가 나스닥이 비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물론 상대적으로 비싼 감은 있지만 지금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 실적이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실적은 떨어질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아직. 지금 이 시점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전 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다음 분기는 다음에 고민하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구간 되면 반등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더 떨어질까봐 자꾸 이렇게 손절의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은 뭐가 되냐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잘 버텨주시고 예, 꾸준히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Q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졌지만 예, 프리장 상태에서는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18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반등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예, 요 S밴드 하단의 파란색 라인에 닿으면 대부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기운 내십시오. 그리고 SQ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는 가고 있죠. 제 예측 55보다는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있잖아요. 60일까지는 이 밴드라인이 있다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오래 머무냐? 어차피 떨어지면 TQ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다 그랬어요. 여기 올라갔다가 뭐 일주일 머무나요?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갔다가 내려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번 갔다가 2, 3일 횡보하다가 4일째 그냥 내려왔단 말이죠. 이거 일봉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못 버텨요. SQ가 이 정상 여기에 있는 거는 진짜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 여기도 뭐 길어야 요 근처에 5일 있었죠. 그러고 나서 떨어졌으니까 이게 순환이고 지금 SQ 자체가 여기 있지만 여기 가는 거 며칠이겠습니까? 뭐 3, 4일이라는 거죠. 2, 3일, 3, 4일 안에 갔다가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요럴 때 TQ도 분할 매수, 그 다음에 SQ 있는 분들은 수익 실현 이렇게 해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우려하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주식을 지금 사는 게 나쁘다? 아니요. 저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도. TQ를 안 산다고 하는 거지. TQ를 안 산다는 게 이제 레버리지를 좀 줄이는 겁니다. 왜냐면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제가 좀 싫어서 한 배짜리 국내 걸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한 배짜리 국내 나스닥 S&P 500은 매일 사고 있어요, 거의. 예, 지수만 내리면 어차피 싸니까요. 뭐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살 수 있거든요. 그래봐야 TQ 두 주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사고 있고 채권도 사고 있고 저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더 관심을 많이 지금 쏟고 있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워드 막스 예, 대단한 그루시잖아요. 예, 이분도 요 7월 18일 인터뷰에 예, 방현철 박사님의 단독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에서 주식 싸졌다 분할 매수 시작할 때 본인도 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분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우리보다는 훨씬 예, 능력이 있고 많이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평가할 때도 미국 주식이 많이 내렸다.
이런 생각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을 버틸 수 있다. 예, 하워드 막스 회장님의 얘기인데, 여러분 이 가치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 주식이 우상향한다, 이게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현상이죠. 과거 미국이 돈을 풀고 유동성을 풀고 경제적으로 글로벌에서 미국만큼 강한 데는 없잖아요. 예, 그런 나라가 성장할 때에 우상향으로 주가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미국은 절대 폭락하면 안 됐죠. 그러나 30년을 놓고 보면 몇 차례 폭락이 있었습니까? 큰 구간으로 3번 이상의 폭락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가치가 아니고요. 개별 기업, 나스닥 100 TQQQ라고 한다면 그 개별 기업들의 가치는 공고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가격이 비싼 거니까 TQQQ의 회사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차피 뭐 선물 옵션에 연동되어 있으니까 파생 상품이니까, 나스닥 100에 들어있는 이 100개 회사들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단지 밸류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미국은 우상향이니까 계속 사야 된다, 이게 아니고, 예, 기다렸다가 쌀 때 사면 됩니다. 쌀 때. 그러면 이거 투자를 포기하셔야 되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좋은 물건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좋은 물건도 재고가 많으면, 재고가 만약에 그 샤넬 백이 있다고 칠게요. 샤넬 백이 지금은 몇 개 없으니까, 그쵸? 살려는 사람은 많고 생산량은 적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지, 전 세계 50억이 넘는 인구에게 샤넬백 하나씩 주기 위해서 50억 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어지겠죠. 그렇듯이 어차피 미국 주식들은 정해져 있고요. 예, 밸류에이션 평가만 좀 낮아지는 거니까 최대한 천천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예, 인내를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미국에서도 좋은, 뭐 좋다라기보다는 좀 양호한 그 흐름을 보이는 게 이 신용융자거든요. 그러면 S&P 500 기준이에요. 나스닥 100은 뭐 아직 정확한 지표율자가 못 찾아서 S&P 500으로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인데 빨간 게 마진 대비입니다. 신용융자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냐면,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전고점이죠. 예, 상승하기 전고점 요 근처에까지 마진 대비 내려오면 대부분 또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예, 어마어마한 버블은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여기는 오히려 신용융자가 더 많았어요. 이유는 이때 부동산 버블이었죠. 주식 버블이 아니잖아요. 예, 주식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고 부동산에 돈이 많이 쏠려 있어서 아마 주담대, 우리나라로 치면 주담대 받아서 주식 사셨겠죠. 예, 주택대출 받아서 그걸로 주식을 샀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높았고요. 그래서 상승하기 전에 요 위치보다 좀 낮아지면, 예, 또 이렇게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융자는 지금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한 거고, 근데 하나 명심하셔야 될 건, 여러분 코로나 때가 지수가 이렇게 높긴 높잖아요. 근데 신용융자는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예, 오히려 가격이 많이 내려왔, 신용융자량은 줄어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서 확 줄었다가, 예, 이렇게 늘었으니까 정고점으로 보면 여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비슷하게 왔고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 다음에는 중급 반등은 한번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랠리가 한 번은,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도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어,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되죠. 예, 저 또한 많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를 것 같긴 한데 섣불리 말씀드려서 투자에 혼돈 들이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냥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 제 나름대로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S&P 500하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자, 금융위기 때죠. 아니, 이거 닷컴 버블 때죠, 이거. 예, 그때 1.5% 정도? S&P 시가총액의 1.5% 정도의 신용융자가 됐을 때 이게 섰어요. 거의
스톱이 되고 올라갔고, 자, 저기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는 어떻습니까? 한 2.5%? 예, 이 정도까지. 이때가 오히려 신용융자 더 많았죠. 자,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정말 버블이라도 이 정도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거의 바닥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버텨온 구간보다 제가 볼 땐 절반 이하만 버티면 충분히 좋은 시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용융자는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그냥 뭐 버블급의 최고점에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니까, 이때 얼마예요? 2.5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2.5에서 출발한 거니까 조금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더라도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끝은 있으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오늘 국내 지수가 많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5%. 야,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폭락하는 거 많이 못 봤는데, 근데 어쨌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S밴드 시스템에 딱 어디 와 있냐? 여기 파란색, 짙은 파란색에 와 있어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구간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코스피가 이 파란색을 건드린 적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과거 2001년, 2002년, 이때가 닷컴 버블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기 안 건드렸다니까요. 딱 거기서 다시 반등했고, 2008년엔 여기 한번 건드렸죠. 근데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머무른 게 아니라 바로 튀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봉에서 아래 꼬리는 뭡니까? 제가 허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는 꼬리 부분에 해당하죠. 그리고 코로나 때가 이제 많이 내려갔죠. 거기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꼬리를 달고 또 올라왔으니까, 지금 딱 요만큼이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올 만큼 왔어요. 어느 정도 바닥 근처 왔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 한 1800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왜냐면 코로나 때 여기 요 선을 딱 건들고 바로 반등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여기를 닿으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1800이면 공포스럽죠. 저도 1800까지는 절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 희망을 갖는 건, 코로나 때보다 밸류에이션 좋거든요. 국내 기업들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강달러가 있으니까. 사실 돈은 잘 버는데 강달러의 문제는 뭡니까? 투자 심리가 약화되죠. 투자 심리가, 경기가 좀 어려워지, 돈은 기업들이 벌지만 개인들이 힘들죠. 개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우리는 뭡니까? 그 투자가 투심이 약한 그 틈에 많이 사 놓으시면 다시 올라갈 때 큰 부를 또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요것만 명심하시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저는 경기보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 2021년 9월 14일 최고 신용거래가 여기 보시면 억 단위니까 25조예요. 25조까지 갔었고, 지금 한 19조 정도 됩니다. 18조에서 19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됐죠. 애석하게 이때 내려갔을 때 얼마예요? 거의 한 14조까지 빠진 것 같거든요. 여기가 10이니까 14조 정도까지 빠졌던 게 급격히 늘었어요. 다시 레버리지를 쓰셨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경제가 흔들린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폭락이 일어날 때, 자, 이게 9월 15일부터 자료거든요. 9월 15일부터 보면, 자, 개인은 여기서 매도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매도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다는 건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매수하고 여기서 좀 매도했네요. 그죠? 그러다가 계속 지금 매수를 이어오다가 오늘 매도했어요. 오늘 매도했고, 그럼 여기서 보시면 개인이 빨간색이거든요. 자, 쭉 매수하다가 매도를 한번 했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 좀 털렸죠. 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개인이 주로 삽니다.
그래서 과거 6월 달 볼게요. 이때 우리가 험하게 한번 당했으니까. 그죠? 6월 10일부터 12일부터일 거예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보면 지수가 이렇게 내려갈 때 개인이 거의 사요. 이렇게 빨간색.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신용이 털리는 구간이죠. 신용 털 때 어떻게 저기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하냐? 개파락 떨어뜨린다는 거죠. 아니면 장대 음봉으로 쭉 밀어버리거든요. 오늘 개파락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마 패닉셀보단 신용융자가 털렸을 겁니다. 신용융자 털리면서 그리고 좀 갑자기 막 밀리니까 파실 분들 좀 파셨겠죠. 자, 여기를 버티면 못 버티는 분들은 이건 신용으로 써서 그렇고요.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이걸 버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게 됩니다. 왜?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니까 꼭 기운 내시고, 예, 오늘도 보면 애석하게 이렇다라는 거죠. 예, 개인만 지금 팔은 상태가 된 거죠. 예, 이 오늘 자료거든요. 코스피를 보면 자, 외국인은 상계됐어요.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순매수, 금융투자도 순매수. 그래서 뭐 양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시간상. 근데 오늘 보니까 개인만 거의 매도를 했고 당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패닉셀을 했는지 신용융자를 털렸는지. 그래서 지금은 예, 신용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절대. 레버리지를 조금 줄이시고 현금 위주로 하시고 이렇게 폭락한 날 얘들은 왜 사냐는 거예요. 그쵸? 앞으로 경기가 진짜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거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왜 사겠습니까? 오늘 기관 많이 샀더라고요. 금융투자 특히 많이 샀죠. 얘들 단타를 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산다? 예, 뭐 어떠한 생각이 있겠죠. 어쨌든 이 금융투자 기관도 좀 샀고 외국인도 샀다는 건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예, 오늘 그래서 저도 계좌가 좀 줄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날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했냐? 그래서 RP를 매도를 했습니다. 예, RP 만기되는 게 하나 있어서 원래 내일 만기인데요. 그냥 오늘 1200 매도를 해서 예, 한 400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이 늘었죠. 예, 이전 자료 보시면 요 RP가 한 6,800 됐거든요. 6,900 됐을 겁니다. 제가. 오늘 1200을 매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금 늘려서 만약에 내일 더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방어는 뭐 큰 금액 아니더라도 예, 제가 인버스로 꾸준히 하고 예, 채권 꾸준히 사고 있다고 했죠. 이거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달러 단기 채권만 사는 게 아니고 ETF로 예, 국내 장기채, 국내 단기채 다 사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채까지 싹 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락 구간에서 제 계좌를 막아줄 거고 그리고 인버스 투자하고 이렇게 하락할 때 뭐 해야 되냐? 예, 뭐 지수형 레버리지를 사든 아니면 그동안 종목 중에 눈여겨봤던 것들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는 하시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요런 때를 잘 활용하시자. 그리고 오늘 제가 볼 때 뭐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지금. TQ도 워낙 변동이 크니까, 그죠? 빅스가 드디어 30을 넘어갔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동안 빅스 지수 이거 안 움직였었는데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또 이게 저는 뭐 반등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빅스가 막 35, 40도 이렇게 가버리면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TQ가 또 내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 내려오는 시기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상승분은 또 아주 달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지금은 좀 관찰하시면서 예, 마음의 여유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하셔서 나중에 부자 되시는 겁니다. 예,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 예, 야간에는 고생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